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한동훈 체제가 끝내 붕괴됐습니다. 한동훈 정말로 저렇게 무모한 것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것인지 저는 한동훈 같은 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역사를 참 좋아하고 그리고 또 고사성어도 좋아하고 옛 우인들의 전기를 읽기를 좋아하지만 저는 한동훈과 같은 배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모셨던 이런 관계에서 저렇게 배신을 때린 경우는 정말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도 몇 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정도 되려면 아마 조고가 또 이사가 진시황을 배신했던 정도? 그것도 진시황이 죽고 나서 배신을 했으니까 그런 배신은 오히려 약하다고 말할 수 있죠. 지금 한동훈은 말이죠, 자기와 20년 이상 검찰에서 같은 밥을 먹었던 선배이자 그리고 또 자기를 이끌어준 그야말로 검찰 선배, 아니 형제 같은 관계죠. 이런 관계에서 가장 더럽고도 비열한 그런 배신을 했습니다. 이거는 등 뒤에 칼을 꽂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 그야말로 칼을 꽂아 넣는 그런 배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얼마나 비굴하고 비열하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되어서 탄핵 심판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당대표직을 수행하겠다고, 물러나지 않겠다고 지금 그렇게 항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더러운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가 끌어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한 겁니다. 이건 홍준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원이 그냥 안 놔둡니다. 이제 한동훈 체제는 붕괴되었고 저놈이 이제 우리 당원 아닙니까? 당연히 제명해야죠. 윤리를 열어서 당연히 제명해야 되고요. 저자가 추잡한 행태를 계속한다면 아마 끌려 내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엄청난 정말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광화문에 모였던 300만 인파, 그리고 소리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우리 국민들이 저 한동훈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자를 광화문 그 300만 인파가 저자를 저주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으면 과연 저자의 앞날이 과연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 아마 어떤 놈이 저렇게 한 자리에서 300만 인파의 저주를 받은 일은 일찍이 역사상 없었을 것입니다. 한동훈 체제 붕괴됐습니다. 모든 최고위원들이 모두 사표를 던졌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지금 자당에 지금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데, 즉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게 생겼는데, 더군다나 그 탄핵이 이 국회의원들의 배신에 의해서 지금 당하게 생긴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그대로 건재하다? 세상에 그런 정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는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저 한동훈이는 남한테는 국민 눈높이 어쩌고 하면서 책임 어쩌고 하면서 지 거는 전혀 책임을 안 집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도 전혀 책임을 안 졌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할 때 댓글 달고 쇼한 것도 지금 수사가 시작되는데도 전혀 모른 척하죠. 그다음에 지금 당이 쑥대밭이 되고 아수라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당무를 수행하겠다. 무슨 당무를 수행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대통령 탄핵안에 못 맞는 자가 그럼 무슨 당무를 수행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저런 인간이 어떻게 당대표가 됐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감이 안 되는 자를 그런 요직에 앉힌 참 우리 윤 대통령님 지금에 와서는 아마 한탄을 할 겁니다. 원래가 사람을 보는 능력이 용인술이고 사람을 보는 능력을 지인지감이라 말하는데 이것이 정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저자가 항상 간신처럼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모셔왔기 때문에 저자가 숨기고 있던 비수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간신은 충신을 흉내내기 때문에 그자가 간신이라는 것을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간신을 알아보는 능력이 정치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최고 지도자는 간신을 구별할 줄 아느냐, 속가낼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의 권력이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권력이 탄탄대로를 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브하고 그 심정이 착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는 것을 잘 몰랐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한동훈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저자가 숨기고 있었던 저 칼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배신의 끝은 그야말로 비겁하고 배신의 끝은 정말 초라하고 그리고 배신의 끝은 참담한 법입니다. 저자는 비겁한 자가 되었고 저자는 초라한 자가 되었고 저자는 이제 참담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역사상의 하나의 페이지에 이제 한동훈 배신자라고 하는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법무장관도 아니고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당대표도 아니고 윤석열 정권의 배신자 그리고 당원들에 의해서 축출되고 끌려 내려온 자 그리고 수백만의 저주를 한자리에서 한 시간에 받았던 자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사마천은 사기를 쓰면서 도대체 의리를 저버리고 무엇을 취하겠다는 말인가라고 썼습니다. 사마천은 당시까지 우인전 그리고 영웅전 그런 것들을 모두 정리를 한 위대한 사가죠. 그런데 그 사기에서 사마천에서 한 아주 유명한 말은 결국 한마디로 인류 역사를 정리한다면 결국 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의리를 버리고 무엇을 취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의리를 버릴 만큼 그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설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는 의리를 저버리고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는 오히려 자기가 몸담고 있던 조직을 망치는 그러한 정말 아주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그리고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동훈에게 저주를 내리셔도 좋습니다. 저런 자는 말이죠. 만고역적이라 불리어지고 그리고 이제 끝없는 저주 속에서 그야말로 참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참회가 아니라 아예 참회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간지옥에서 그야말로 비명을 지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간지옥이라는 것은 간극이 전혀 없는 틈이 전혀 없는 지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두 장의 그 합판이 있는데 그 두 장의 돌이 있는데 그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본드로 붙였어. 그러면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틈이 없죠. 그 바로 틈이 전혀 없는 두 장의 그 돌멩이 돌 속에 거기에 갇혀서 산다는 겁니다. 그럼 틈이 없는 그런데 갇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쥐포되는 거죠. 이것이 무간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중에서도 가장 그 힘든 지옥, 고통의 지옥이 무간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한동훈 같은 자가 바로 무간지옥에 갈 자입니다. 굿바이 한동훈 무간지옥으로 가라. 한동훈은 이제 국힘에서 제명됩니다. 당연히 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간지옥으로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강신업 TV입니다.